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 날도 이제 따뜻하고, 곧 이제 막 상과 들에 진달래, 개나리 막 피겠죠. 그리고 뭐 벚꽃도 피고, 뭐 제 생각에는 벚꽃이 한창일 때, 어,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또 뭐 국회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죠. 아,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부결이 됐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힌 표로, 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정말 그 누가 저기 그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참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음, 하여튼 재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순신 학폭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 제가 저기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해봤죠. 과연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몰랐을까? 몰랐다고 하는데, 말하는 어떤 표정이라든가 어떤 그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이제 뭡니까 그 한창 이거 저 소송이 진행될 때 2018년인가? 그때 아마 같이 잠깐 근무를 했었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알았는데 왜 올렸을까? 그럼 당연히 그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지금 야당의 어떤 이 반응들을 봤을 때, 노림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아무튼 갈수록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어, 보시면 지금 이제 건설노조, 화물연대에 이어서 이제 건설노조를 지금 타깃으로 삼아서 지금 이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화물연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뭐 화물연대도 야심차게 길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얻은 거 하나 없이 참패를 했죠, 참패. 건설노조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부정한 비리 행위들이 적발이 되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건설 노조를 두드리 패고 있는데, 뭐 어쨌든 모든 칼자루는 정부가 지고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얘들이 뭐 노동 탄압이다 뭐다 주장을 하더라도 안 먹힐 거라는 거죠. 왜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죠. 저도 좀 놀랐던 게 그 정순신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또 좀 떨어지려나 했는데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봐도 뭐 1% 떨어졌죠. 37에서 36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36%, 37%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은 이제 거의 이제 다진 지지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9%로 떨어졌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질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들쭉날쭉 할 겁니다만은 결국에는 추세는 완만하게 하강 곡선을 그릴 거라는 거죠. 이 민노총, 한노총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윤통 지지율은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왜냐? 얘들한테는 파업의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자기들이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게 그래 노동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동 탄압이라고 인정해 주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이제 조만간에 정리될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이제 좀 묻힌 면이 있는데 문재인과 관련된 이제 그 건들도 이제 하나씩 재판으로 가고 있죠.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현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게 뭐 하도 이재명이 하고 지금 민주당 내용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이거 잠깐 나오고 나서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제 이거는 역시 문재인 몰락의 시작이다. 뭐 전주곡이다, 전조다, 뭐 전주곡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문재인이가 아마 지금 이재명처럼 또 수면 위로 또 올라서 또 난장판으로 갈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래 그 채널A하고 그 TV조선 그 뭡니까 뉴스A 라이브하고 뉴스 현장인가를 봤는데 민주당 쪽 패널들이 개소리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정말 이 논평을 하러 나왔으면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평을 해야 그게 평론가의 뭐라고 해야 되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거는 뭐 자고우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평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게 뭐 논리적이고 그 객관적인 거냐 마냥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 특히 이게 이제 소위 빨갱이 쪽이 더 심하긴 하죠. 뭐 김현정이니 장현준이 뭐 김관옥이니 복귀왕이니 뭐 넓게 보면 뭐 서용주 뭐 다 마찬가지죠.
아무튼 어 인제 봄도 되고 어 혹시 아직도 내 방송을 듣고 있는 개딸 양아치 개쓰레기들이 있으면 내 말 잘 들어. 빨리 의왕구치소 앞에 가서 저 방 구해 놔.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풍찬노숙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만 어차피 지금 5 월, 6월 되고 7월 되면 또 엄청나게 뜨거워질 거기 때문에 풍찬노숙은 또 힘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을 하나 구해다 놔. 그리고 피켓도 준비하고 체력 훈련 빨리 많이 해둬 이 새끼들아. 거기서 시위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재명 대표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계속 외쳐야 될 거 아니냐.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하다 인제 또 작년에 바이든 방한 천공이 개입했다. 와 참 하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 그 인제 대통령실에서는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이 얘들이 워낙 지금 궁지로 몰리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던져요 지금. 그 이렇게 된 그 인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분명히 이전 같으면 이렇게까지 막 왜곡 조작 선동을 하면 분명히 먹혔는데 이상하게 안 먹혀 지금은. 그러니까 인제 "야 이 찌빠돌이 새끼들아 똑바로 들어라. 내가 이전부터 안 그러더나. 가서 얘기 좀 하라고. 작전을 바꾸라고." 상대가 달라졌잖아. 만약에 뭐 홍준표나 뭐 안철수나 이런 수준의 것들이면 너희들의 이 지금 이런 막가파식 그 의혹 제기가 엄청나게 먹혔을 거야. 근데 상대가 누구냐? 우리 윤통이잖아, 윤통. 이 윤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먹힌다니까 병신들아. 내가 그 이전부터 안 그러더나. 저 당에 아는 좀 높은 놈 아는 놈 있으면 가서 알려주라고. 하기사 뭐 알려준다고 뭐 말을 들을 건 분명 아니겠다마는 안타까울 뿐이지, 안타까울 뿐이라. 한심한 새끼들. 한동훈이가 파놓은 함정과 덫에 걸려가지고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병신들. 안타까울 뿐이지. 패널로 나와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나 쳐 씨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갈수록 이제 저도 이제 뭐 솔직히 스트레스는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끊임없이 쳐 씹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그게 좀 스트레스긴 합니다. 아까도 저기 김현정이 그 쓰레기 새끼 나와 가지고 뭐 저 뭡니까 그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윤통이 인제 그 당시에 인제 뭐 김만배 몰랐다고 몰랐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쓰레기들인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윤통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 회식 자리하고 상가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는데 뭐 "잘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지금 아까 김현정이도 그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래 이제 우리 윤통이 김만배를 몰랐다고 한 거는 왜 그러면 기소도 안 하고 각하시켰냐. 아니 그러면 바로 받아 가지고 "야 씨발놈아 어디서 거짓말을 치냐고. 윤통이 했던 워딩은 몰랐다가 아니고 씨발놈아.
그 회식 자리하고 상가집에서 몇 번 스치기는 했다. 근데 친분은 없다. 이 말을 한 거라고 이 씨발라마.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처음부터 뭐랬습니까? 김연아하고 김숙이가 제일 낫다고 했잖아요. 그 김숙이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에 그 저기 내가 똑같이 채널A 뉴스에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뭐 김문기를 알았네 몰랐네 이게 기획의 영역이다 막 아니 그래 저는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개인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 뭐라고 해야 뭐라고 합니까 그 그런 얘기들 기억의 영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를 안 해. 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왜 기억의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 분명한 거는 이 주관적인 영역, 기억의 영역에서 친하다 안 친하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주관적이고 이제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개량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다 모른다는 이건 정확하게 명백 이건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 기억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고. 그래 김숙이가 그 말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앵커가 그 이용환인가? 근데 만약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 프로에 제가 나와가지고 앵커하고 계속 질문도 주고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송사에 막 휘말렸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앵커를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말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지금 김문기하고 관련해서도 아니 시장 시절에 대면 보고도 받고 그 같이 골프도 치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크게 친하지는 않았다. 알기는 아는데 친하지는 않았다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몰랐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기억의 문제입니까, 이게? 상식의 문제지. 상식의 문제. 그러니까 김수경이가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앵커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이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몇 년을 그리고 몇 년 후에 송사에 말려가지고 둘이 송사에 말려가지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이 씨발. 서정욱이 그놈도 그래 뭐 이빨은 존나게 까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김승희 같이 진짜 완벽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한가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통이 김만배 이제 크게 친분은 없다고 한 그 얘기가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비유를 드는 게 뭐 김만배하고 뭐 뭡니까 뭐 골프를 쳤냐 뭐 여행을 갔냐 뭐 임명장을 줬냐 이런 그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비유거리가 되긴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비유거리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는 김수경이 같은 그런 사례가 결정적인 반박 논리예요. 그게 어떻게 기억의 영역이냐고 상식의 영역이지 씨발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심한 것들. 어, 그 이제 또 이제 뉴스 나온 게 국립외교원하고 세종연구소 감사를 했더니 이제 문정인이는 사의를 표명했고 홍현익이는 아마 수사를 하겠죠. 문정인도 아마 수사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이 지랄을 뜨는 게 돈맛을 봐서 그렇다고. 권력 언저리에만 기웃거리고 있어도 막 수십억은 그냥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뭡니까? 법인카드로 술 처먹으러 다니고 뭐 안마 받으러 다니고 뭐 이발도 하고 대부분이 다 이런 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는 게 빨갱이들은 구조가 똑같다고. 이 세금을 공금을 자기 주머니에 든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 이 맛을 바라놓으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지금 이 거품을 물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권만 탈취하면 법인카드 막 쓰제끼고 다녀도 된다고 하니까 그 맛을 바라놓으니까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돈. 이 쓰레기들.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나? 야, 찌빠돌이들.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오냐? 이런 걸 보면서도 얘들 지지하고 싶냐? 내가 그랬지. 나 얘들의 본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런 양아치 새끼들 내가 평생을 지지하고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나 빠져나왔다고. 그런 생각 안 드나? 이런 쓰레기들이 내가 낸 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다녔는데 참 안타까울 뿐이죠. 빨리 의왕구치소 앞에 이 새끼들아 저 자리 받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니까 한상혁이죠. 그 방통위원장 지금 그 고발됐죠. 수사하고 있죠. 그년도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 알아서 기어 나와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냥 알아서 조용히 물러나면 의도적으로 들춰내지는 않는다고.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전현희 같은 년이 뭐 그만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고발을 할 거기 때문에 덜쳐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말 제대로 들었으면 그냥 물러났으면 그 예를 들어서 10년 받을 거 뭐 그냥 한 뭐 2, 3년 정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개기고 한 것들은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먼지 단위가 뭐죠? 먼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한 톨이라고 해야 되나? 먼지 하나까지도 다 걸어가지고 아마 이 깜빵에 넣을 거예요. 한심한 것들. 한상익이 전혀 너희들도 잘 가라. 쓰리 같은 놈들. 아까 정순신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정무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데 뭐 책임지겠다는 건가 하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조금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 국수본 부장을 그 정순신이가 한 달 전인 1월 말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보세요.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 그랬는데
분명히 모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 뭡니까 언론에서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뭐 고위 검사다 뭐다 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냐면 어 얘가 급도 없이 여기에 지원을 하니까 윤통하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라 이 새끼 봐라 급도 없이 지원을 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로 뭘 좀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 이제 뭡니까 학폭 그 다음에 인사검증 관련해서 이 두 건이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정순신하고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한동훈이가 생각했겠죠. 아싸 그러면 얘가 임명이 되면 언론에서 요 두 건으로 개떼같이 또 물어뜯을 것 뻔하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그 빨갱이 언론들 수준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학폭도 예를 들어서 뭐 뜬금없이 뭐 학폭만 그렇다고 하면 또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학폭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수면 위로 떠올려가지고 뿌리 뽑을 수 있는 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이거는 건전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떤 적정한 시점에 뭔가 이슈화를 시켜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막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아주 사회적으로 이 학폭이 엄청난 문제라는 걸 갖다가 대대적으로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 동력으로 학폭을 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인사검증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재 시대 때는 그 민간인 사찰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같은 뭐 장사미사라고 합니까? 필무들이야 뭐 사찰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어차피 그 좀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사찰이 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불법적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5급 이상의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놈들 아니니까.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고 소위 말하는 민생 법안들, 뭐 민생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에 대한 상시 감찰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어쨌든 나중에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뭐 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매 뭐 장관 청문회 때 뭐가 불거져 나오고 지금 정순신처럼 갑자기 막 임명을 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튀어나오고 뭐 어디서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뭐 낙마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정보단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찰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 말했잖아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 문제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자기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른다. 그러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띄워가지고 그럼 좀 고위공직자 그 장차관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놈들에 대해서는 상시 좀 사찰을 해야 되는 게 되겠구나. 이런 어떤 또 그 토양, 이런 분위기, 국민들한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좀 사찰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갖다가 분위기를 띄워 가지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정순신 논란에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딱 그 언론의 그 보도 행태라든가 윤통하고 대통령실 그리고 저 한동훈의 어떤 대응 방식을 보면서 정순신이를 이용해서 학폭을 뿌리 뽑는 동력을 확보하고, 역시 인사검증 시스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그 가족까지 감찰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윤통과 한동훈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단 하나도 적극적으로 내뱉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철저하게 계산하에서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그렇게 본다면 이 정순신이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학폭 뿌리 뽑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도 윤통 지지율 안 빠지잖아. 뭐다? 이제 그러니까 최소 35% 지지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깨진다. 이제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가 됐다는 거죠. 최소 35%. 최소 35%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금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아마 한 40%를 돌파할 것 같고, 하반기 되면 40대 중후반 정도 가지 않을까. 한 40, 그러니까 득표한 수준 48%, S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뭐 지지율이 막 와 조만간에 50% 돌파한다 막, 아유 씨발 진짜 그런 것들이 씨발 정치 평론한다고 나와가지고, 아유 씨 한심한 새끼들. 아 물론 그 뭐 저 좀 허접한 뭐 ARS 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뭐 45% 정도 나오는 그런 데서는 그래 한 50%뭐 좀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기 치주면 안 되는 거고요. 갤럽 기준으로. 하여튼 정순신은 이 정순신을 활용해서 학폭을 건절하고 또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제화, 제도화하겠다는 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건 공공의 정보다. 고위공직자의 자식 문제, 뭐 부모 문제, 가족 문제는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야, 기가 막히게 찬성 139, 반대 138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150표로 딱 부결이 되면 야, 기가 막힐 거다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결이 되면 막 미친 듯이 막 그 분탕정자들 색출하라고 막 개딸들이 치랄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딱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 얘기를 또 안 하는데 소위 뭐 그 패널로 나와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뭐 수박 색출해라 막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전부터 제가 했던 말 기억 안 납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 거라고 계속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 년놈들이 민주당에서 지금 내부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짓거리를 지금 국가 단위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제 말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저 같은 놈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그래 개딸년들이 잡혀 찍어가지고 막 지랄하다가 이거 부산에 뭐 조폭 많잖아요. 칠성파도 있고 무슨 뭐 신세계파도 있고 뭐 신세계파인가? 뭐 21세기파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놈을 시켜가지고 뭐 담갔을 수도 있죠. 아니, 지금 민주당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다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 윤통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밑바닥을, 이 두 사람의 밑바닥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나다. 몇 마리 듣고 있는 저 찌빠 개딸년 놈들, 너들도 그걸 인정할 거다 아마. 내 예측이 정확하다는 걸. 지금 민주당 꼬라지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 될 거라고요. 포털에다가 이재명 개새끼 딱 댓글 쓰는 순간 네이버에다가 그 저기 이 새끼 누구냐 색출하라 해가지고 정보 줘가지고 이게 바로 마녀 사냥이잖아요. 마녀 사냥. 그 홍위병. 그러니까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가 단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나라냐고. 도대체 지금부터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자고 하는 것들은 뭐냐고. 얘기를 해, 얘기를. 씨발 것들아.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 해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어깨가 엄청나게 가벼워질 텐데, 아유, 씨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아유, 씨발, 아유. 하여튼, 씨발, 하는 꼬라지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과연 제가 이때까지 방송에서 했던 말, 그대로 다 딱 현실이 되잖아요, 현실이.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 거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댓글 달았다가 씨발 며칠 후에 저기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될 거고 자식 새끼들이라는 거는 최고급 스포츠카에다가 경호원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씨발 좌폭들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왕노릇 하면서 그 지나가다가 씨발 그 마음에 드는 기집애 있으면 저 잡아와 해가지고 강간하고 씨발 다음날 저기 어디 저 신안이나 저쪽에다가 팔아먹고 뭐 그런 세상이 됐을 거라는 게 딱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딱 보면. 그리고 제가 뭐랬습니까? 이재명이가 됐으면 제일 먼저 아마 문재인 죽였을 거라고 했죠. 지금 보세요.
제일 먼저 윤통하고 문재인이 죽였을 거라고. 근데 지금 딱 민주당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내 말대로 그대로 되잖아. 그나마 지금 이 그냥 야당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당 내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당연히 문재인이 벌써 감옥 가 있지. 뭐 윤통도 마찬가지겠죠. 경찰청장도 깡패, 씨발 뭐 검찰총장도 깡패고. 언론은 씨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씨발 70%막 80%막 이렇게 이지를 하고 있었을 거고. 거기다 개돼지들은 씨발 매달 뭐 한 돈 10만 원씩 주니까 막 와 재명수령님 만세 만세 불러도 있고. 그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수준, 민도가 그 수준이라고. 그 제가 처음부터 뭐랬습니까? 우리 윤통 이순신 플러스 박정희.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계속 끊임없이 분란이 나는 거는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하여튼 나라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통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못 느끼게. 그러고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존나게 싸우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싸우기 전에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야.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게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거는 결국에는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조용하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조용하면. 나라의 시스템을,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게 나라가 조용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빨갱이들하고 저 언론 습성을 아니까 너희들은 그냥 아이고 그 먹이 던져줄 테니까 너 요걸로 물고 싶고 뜯고 있거라. 나는 씨발 내가 지금 설계해놨던 대로 나라를 이렇게 저기 리셋 시킬 테니까 너희들이 조용하면 이거 가지고 또 물고 싶고 뜯고 할 거니까 아이고 씨발 안 되니까 계속 나라를 갖다가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우리 윤통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됐을 때 뭐야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게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윤통 물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물고 빨고 칭송을 찬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리고 그 3.1절 기념사 가지고 또 지랄을 하죠. 이것도 역시 이제 철저히 의도한 거죠. 이거. 그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그랬듯이 한일 관계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두 나라의 소위 말하는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게 왜곡이 됐든 말았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러니까 일본에도 계속 당선인 시절부터 계속 그 사절단 보내고 막 했지 않습니까? 박진도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과거사 관련된 거는 정리를 하고, 물론 상당한 반발이 있겠죠. 빨갱이들 아직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그냥 정리를 다 싹 하고 새롭게 동반자로서 손잡고 가야죠. 그 얘기를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했잖아요. 뭐 조만간에 그래 뭐 징용 관련해서 뭐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이재명이가 뭐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서 뭐 관련 책임자 전원을 의미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 라인도 전면 교체하기를 바란다.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이 사과 얘기하니까 나오는 게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역시 빨갱이들은 한결 같다는 게 그 뭐 이태원 사건 지금은 뭐 조용해졌죠. 이것도 뭐 진정한 사과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사과.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사과래요. 진정한. 그럼 도대체 진정한 사과는 어떤 겁니까? 사과에다가 진정한이라고 쓰면 그게 진정한 사과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쓰는 게 진짜 이게 주관적인 그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사과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한번 물어봐야 돼. 아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도 윤통이 그, 그 뭡니까 애도 기간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가서 조문하고 분명히 또 공식적으로도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진정한 사과를 하래. 이게 무슨 말이죠? 일본한테도 몇 번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과를 하래. 도대체 진정한 사과가 뭐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끊임없이 그냥 사과를 해도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야. 진정한 사과해. 이렇게 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이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이거 한번 따져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진정한이라는 게 어떤 사과냐? 진짜 한번 물어봐야 돼. 뭐 물론 그러나 마나 어차피 다 정리가 될 거고요. 재명아, 니도 감옥 갈 준비해라, 씨발라마. 어이, 찌빠들. 아까 얘기했지? 빨리 의왕구치소 앞에 숙소하고 다 빨리 구해놔라. 거기서 씨발 풍찬 노숙할 수는 없잖아. 새끼들아. 그리고 건강은 챙겨가면서 시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 그렇다고 씨발 저기 우르르 가가지고 저기 다 저 뭐라고 합니까?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레밍이라고 합니까? 그 쥐들처럼 막 그렇게 다 뒤지지는 말고 아이 씨발 뒤지도 상관없다마는 다들 한강으로 씨발 다 가든지 한심한 놈의 새끼들. 자, 이재명 곧 감옥 간다. 감옥 가서도 얘는 당대표직 안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이재명을 잘 모르는 것들이 뭐 대표직을 사퇴하고 막 그 사는데 그거는 이재명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냐? 이 한동훈이가 그 딱 이 어릴 때 그 본 그 동화 쪽에 그 애니메이션 아마 40대 후반 이상 됐으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제목이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였나? 그 한 남자가 한 동네에 가서 피리를 부니까 애들이 졸졸졸 따라가 가지고 그 동네에 애들이 모조리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피리 부는 사나이였나? 뭐 하여튼 그런 동화가 있었습니다. 한동훈이가 피리를 부니까 이 빨갱이들이 전부 한동훈이 피리 부는 대로 다 따라가지고 이제 함정에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짓이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다가 적시한 대로 지금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제1야당 대표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해서 조작질하고 빠져나가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 구속영장에 이재명이가 이렇게 행동할 거니까 얘는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그랬는데 구속영장에 적어놓은 대로 이재명이가 지금 그대로 행동하고 있잖아. 이러면 실질심사 가면 당연히 구속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개 딸린 놈들하고 양아치들 데려다 이용해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질심사를 가면 이 새끼 안 되겠다. 이건 무조건 구속이야. 구속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제발 나 좀 구속해줘. 자기는 그래 구속이 안 되려고 하는 행동이 말고 행동이 결국에는 아씨 나 구속되고 싶어 구속되고 싶어 이 상황이 된 거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일본과는 설린 우호관계. 그리고 정순신을 이용한 학폭 근절, 인사 검증 시스템 제도화,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을 합법화하는 뭐 그런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제가 말한 대로잖아요. 아직 시스템화되지 않은 제도화되지 않은 것들을 다 수면 위로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거는 제도화 법제화 해가지고 제도권으로 다 집어넣겠다. 모든 지금 그 윤통의 지금 이 행보들을 보면 모든 게 다 이거 하나로 가잖아요.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 이재명도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 이런 새끼가 그리고 그래 이재명이 뭐 그래 저 CBS 기자인가 하고 뭐 통화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자가 뭐 그래 다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뭐 대표직 그만 안 둔다. 그러니까 또 뭐 이재명이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으면 씨발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소를. 근데 고소는 또 안 하네. 이렇게 가벼운 새끼를 아유 참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